독해력 향상을 위한 문장 구조 이야기. 아, 여기 부분은 공부를 많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독해력 향상이라고 적혀 있으니 문법 문제로 아니고 이제 구조를 파악하는 것 같아요. 맨 처음은 주어, 목적어, 보어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배웠던 도치 구조를 제외하면 영어 구조는 전부 다 조동사, 목적어의 구조라고. 그래서 주어 다음에 뭐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게 영어 구조이기 때문에 무조건 조동사,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맨 앞에 있는 게 주어가 되고, 또는 동사를 밑줄 쳐서 동사 앞에 있는 게 당연히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 앞에 있는 게 주어니까 주어를 주어처럼만 해석하면 될 텐데, 엊그제도 보니까 you 다음에 fear 이렇게 나왔어요. fear는 당연히 무슨 뜻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동사처럼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love가 사랑하다도 있고 사랑도 있다면, 이렇게 되면 너의 사랑, 명사. 이렇게 되면 조동사, 목적어에서 사랑하다라고 해석하면 되니까 항상 자리에 맞춰서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어가 밀려나는 표현이 있죠. 뭐 할 때? 주어가 길 때는 밀려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긴 주어는 뭐가 있다고? 투부정사. 두 번째는 대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주어가 뒤로 밀려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하다? 맨 앞에 있는 게 주어가 됩니다. 알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어색한 표현이 아니고 모의고사 보면 종종 나옵니다. 투부정사가 맨 앞에 있어서 주어가 되는 경우.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 다음 절이 주어로 쓸 때 이 정도가 된다면 이제 뭐를 할 필요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보게, 이제 주어 자리에는 뭐가 올 수도 있고 명사. 두 번째, 동사가 만약에 온다면 모양을 어떻게 바꿔? 투부정사나 ing로 바꾸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주어 동사가 이 자리에 온다면 주어 동사 동사가 되니까 이상하잖아. 그래서 앞에 접속사를 이렇게 끼워서 주어 자리에 주어 동사 덩어리가 왔다고 신고를 해주는 겁니다. 1번하고 2번을 좀 어렵게 명사 구라고 하고, 영어는 이제 명사가 아니고 조동사 덩어리가 이렇게 막 옮겨 다니니까 이 덩어리를 잘라주기 위해서 절이란 말을 쓰는데, 그래서 명사 자리에 조동사 덩어리가 왔다고 해서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데, 맨 앞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주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컴마를 찍습니다. 그럼 뜻이 뭘로 바뀌고, ing가 맨 앞에 왔는데 뭐를 찍어? 컴마를 찍습니다. 그러면 뜻이 선생님들이야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라고 한다거나, 선생님들이야 ing가 분사 구문의 이유나 원인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언제 그걸 하고 있을까 독해할 때. 그래서 맨 앞에 투부정사가 올 때 컴마가 없으면 그때는 주어이고, ing도 맨 앞에 있는데 컴마가 없으면 당연히 주어가 될 텐데, 만약에 컴마가 있으면 자기가 주어 자리가 아니므로 주어 자리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이니까 그때는 저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특히 투부정사가 맨 앞에 오고 컴마가 올 때는 글의 목적을 이 문장이 전부 다 설명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이 문장은 되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에 회는 맨 앞에 있고 두 번째 문장에 회도 맨 앞에 있잖아요. 그죠? A 문장과 B 문장의 차이를 굳이 말한다면 A 문장의 회는 언제란 뜻이 될 것 같고, B의 회는 뭐뭐 할 때의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게 뭐 의문사, 접속사라는 것을 밝히는 문제가
실제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막 나오기도 합니다. 이걸 해석으로 풀 수도 있지만 어떻게 푸는 게 좋다? 동사 앞에는 주어 자리죠. 그 다음에 이거는 맨 앞에 왔는데 뭐가 없기 때문에 주어 자리가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니까 그때는 컴마를 찍어서 주어 자리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어렵게 뭐 명사절, 부사절이라고 구분을 해갖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명사절, 부사절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뭐만 할 수 있으면 돼. 이게 좋은지 아닌지 또는 컴마가 있으면 컴마까지 잘라서만 해석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게 말 그대로 접속사, 조동사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접사 조동사가 왔을 때 이게 주어인지 아닌지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 그대로 뒤에 컴마가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이거 뒤에 오면은 상관없어요. 뒤에 오면 알아서 해석을 잘 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 즉 이게 가장 어려운 구문인 것 같아요. 주어가 너무 좀 무거운 게 나오니까 즉 접속사 다음에 조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덩어리가 확 나오기 때문에 이 덩어리를 해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who did that 그것을 누가 했는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다. What you saw in the room 그 방에서 네가 본 것은 아마도 유령이었을 것이다 등등인데 주어가 너무 기니까 해석하기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만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투부정사나 ing가 무조건 주어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챙기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격보로 가는데요. 주격보는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거를 내가 없애볼게요. 해리와 알렉스는 뭐 시기가 되었습니다. 모르겠죠? 참 궁금합니다. 뭐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앤드류가 어떻게 보입니다. 모르겠죠? 예, 이게 참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어떠한 동사들은 뭐뭐가 되다 라는 뜻이고 룩이란 단어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인데 뭐뭐란 말이 있으면 좋겠죠. 없으니까 뭐하다? 동사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럼 뒤에서 어떻게 해줘야겠어? 완전하게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겠죠. 그를 보고 뭐라고 하고? 보충어 더 줄여서 보호라고 합니다. 보호는 왜 생기는 것이냐면 동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이 동사가 특정 동사가 뒤에 오는 말이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것을 불완전한 동사라고 하고 이거를 보충해주는 말을 보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는 이렇게 명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형용사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1학년 때부터 중1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룩 다음에 형용사를 계속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앤드류가 어떻게 보이는 것이고 치어풀하게 보이는 것인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유쾌하게 보인다니까 꼭 동사를 꾸미는 것 같이 해석이 되죠. 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꼭 룩을 꾸미는 것 같아서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서 치어풀이라고 말을 실수를 미국 사람들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예, 실제로도 외국 사람들도 되게 많이 틀립니다. 이거를 자기도 모르게 룩 다음에 형용사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룩이라는 말이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말도 있고 직접 보다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헷갈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구가 주격보를 쓸 때 필요 없고 이걸 역시 지어보면 그 사람의 목표는 뭐뭐이다죠. 뒤에서 보충해 줘야겠죠. 에스타블리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니까 설립하다라는 말이니까 이거를 내 목표는 설립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로 바꾸기 위해서 앞에다 모양을 살짝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전혀 필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priority란 말은 우선순위란 뜻인데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다? increase라는 말은 늘리다라는 뜻인데 나의 우선순위는 수출을 늘리는 것이므로 역시 ing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사가 한 번 더 나오면 모양을 바꿔주면 되겠죠. 절이 주격보를 쓸 때 똑같습니다. 그러면 항상 영어는 주동사 덩어리가 나오면 접속사로 이렇게 연결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보호의 개념은 뭐? 동사가 불완전하니까 뒤에서 완전하게 보충해 주는 말이 필요한데 얼마든지
여러 가지 단어가 여기 올 수 있겠다 뭐 등등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목적어는 이제 주어는 동사 앞에 있는 게 주어고, 즉 주어 자리에 있는 게 주어죠. 동사는 또 동사 자리에 있는 게 동사고, 목적어는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게 동사라면, 목적어라면 목적어 자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 동사 뒤, 그 다음에 전치사 뒤입니다. 우리 책처럼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라고 나는 가르치지 않고 계속해서 자리 개념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나 동사는 자리 개념으로 깔끔하게 이해가 되는데, 목적어 자리만 좀 헷갈리니까 두 개만 좀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동사 뒤, 뭐 동사 뒤, 뭐 뒤, 동사 뒤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 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치사 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동사 목적어에서 나는 떠났다 베니스, 또 조동사 목적어에서 낸시는 원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조동사 목적어니까 나는 인정한다 그 사람의 성공의 질투를 느끼는 것,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모양을 ing로 바꾸면 되겠고, 절이 목적으로 쓰일 때는 조동사가 새로 등장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접속사가 필요한 것인데, 뭐는 that은 뜻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됩니다. 다른 말은 어디라고 또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뜻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은 뜻이 변하겠죠. 그대로 놔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항상 얘기하는 바는 어디서 끊으라? 첫 번째 컴마에서, 두 번째 전치사에서, 세 번째 접속사에서 끊어 읽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끊어 읽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believe, 나는 믿고 있습니다. 뭐를? 너의 꿈이 실현될 거다. 두 번째 I don't know, 모릅니다. 어디서 그 사람이 온지. I was wondering, 궁금했어요. If you could help me, 나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두 문장을 한꺼번에 보려고 하지 말고 두 문장, 세 문장이 합쳐져 있으면 말 그대로 세 개로 자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he never pay attention,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What others say about him,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잘라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해석을 해보란 얘기인데요. 봅시다.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죠.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 동사 앞에 주어 자리, 주어 동사인데 이때는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말이니까 뒤에서 완전하게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므로 완전하다라는 말이 complete니까 완전하게 보충해주는 말을 줄여서 C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 앞에 주어 자리고, 동사가 역시 불완전하니 뒤에서 완전하게 보충해주는 말을 C라고 하죠. 하지만 3번만 조금 어렵고, 뭐가 어려워? 주어가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조금 지켜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대부분은 뭐라고? 동사 피주어입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동사 피주어. 이거 뭐죠? 동사 두 개 있죠?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묶어서 접속사 조동사 덩어리가 주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게 통째로 주어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동사 A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접속사니까 예스부터 A까지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5번은 여기서 콱 잘라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2번하고 5번은 가짜 주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주어가 뒤로 밀려나는 부분이 2번하고 5번이고, 5번은 특히 맨 앞에 있는 게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컴마로 잘라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컴마 다음을 봐가지고 주어를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컴마가 되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영어는 자리를 결정해 주는 게 컴마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조사가 즉 발달해 있으니까 은는이가가 있고 을을이 있고 하니까 이게 어디로 가도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말 수 있지만, 영어는 맨 앞에 있는 게 주어이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컴마를 찍어서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말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어제도 삽입구라는 걸 배웠는데 삽입구도 마찬가지로 조동사 덩어리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가면 내가 자리가 아닌데 미안합니다라고 해서 막 신고를 해주는 것이 컴마컴마가 하는 일이므로 그렇게 봐가지고 컴마컴마를 계속해서 잘라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컴마를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꼭 뭐라고 적냐면 주어는 길어질 수 있어요. 쌤 목적어도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자, 봐. 목적어가 길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 왜 문제가 없어? 3번처럼 중간에 잘라져요. 뭘로? 접속사로. 그러니까 접속사가 새로 생겨서 대투로 처리하게 되니까 목적어는 길어져 봤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터 잘라서 해석하면 되니까. 하지만 주어가 길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이죠. 어디까지가 좋은지 몰라. 그래서 F번처럼 주어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 G번처럼 너무나 길어지면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어디까지가 좋은지 모르므로 주어가 길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는 길어져요. 하지만 목적어도 길어지는데 목적어는 길어져 봤자 잘라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데 주어는 어디까지 이렇게 잘라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라고 적어? 대부분. 그래서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가 됩니다. 왜? 주어가 너무 길어지니까요. 또는 명사가 이렇게 오고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되면 또 이렇게 됩니다. 너무 길죠. 그래서 결국에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가 되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두면 아마 좋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보호 또는 목적어의 밑줄을 긋고 보호는 시 목적어는 오로 표시하시오. 전부 다 동사 뒤가 목적어나 보호 자리입니다. 그런데 보호는 어떤 게 보호라고? 동사가 불완전해서 뒤에 어떤 말이 안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디서 자르면 돼? 전치사, 접속사, 여기서 자르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은 이렇게 줄줄줄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whether라는 말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므로 앞에 있는 yes랑 잘 어울리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어렵지 않네요.